뺨! Hey man! 오늘 드디어 천리문 입문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와우! 물론 긴 강의는 아니었지만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험에 필요한 뼈대들은 다 이제 완성시키는 기간이에요. 자, 한번 시작할 건데 역시나 오늘 뭘 배웠는지 봐야겠죠. 챕터 12 마지막에서 우리 여러가지 이세에 대해서 공부한 거예요. 자, 따라해봐. 대명사 it, 가주어 진주어, 가목적어 진목적어. 자, 가목적어 진목적어 얘기할 때 우리가 am, dv, f, c, k 그 동사들을 활용해서 가목적어 진목적어 쓴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자, 비인칭 주어 따라해봐. 비인칭 주어. 그런 것도 있었고, 게다가 우리가 강조구문 it 이런 곳에 있었단 말이야. 강조구문 it, 강조하기 위해 쓰는 구문입니다. 해석할 때는 바로라는 말을 써줘도 되고 안 써줘도 되는 것입니다. 이때 강조구문이라고 하는데, 강조되는 게 아무나 강조되는 건 아니야. 강조되는 대상이 있었어. 주어 강조할 수 있고요. 서술어 안 됩니다. 목적어 강조할 수 있고요. 보어 강조 안 됩니다. 부사어 강조 가능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사람이 강조되면 대 대신에 후 써도 되고, 사물이 강조되면 위치를 쓸 수 있다라는 말 여기까지 했던 거예요. 됐어? 오케이. 자, 그럼 얘네들 기반을 바탕으로 우리 다음 얘네 아니죠? 넘어가 기네요. 그쵸? 예! 도치구문 너무 중요합니다. 시작해 볼 거야. 헤이, 도치가 뭐야? 위치가 뭔가 다른 거, 그치? 오케이. 자, 도치가 뭐냐면 쓰도록 합니다. 도치가 뭐냐면 정상어순이 아닌 거예요. 정상어순이 아닌 게 도치야. 그럼 정상어순이 있단 소리지. 그럼 정상어순이 뭐야? 주어 먼저 나오고 그 주어 뒤에 동사 나오고 그런 식으로 형식에 따라 달라지고 그게 정상어순이야. 이걸 뭐라고 하기도 하냐면 정치라고 하기도 해. 정치? 뭐 국민의힘, 민주당 그런 정치야? 폴리틱스고 그건 위치가 올바르게 되어 있다. 발을 정자 쓴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정상어순을 정치라고 하고 얘네들과 조금 빗나간 어순 이상한 것 같아. 그럼 뭐라고 한다라는 거야? 도치라고 하는 거야. 도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자, 우선은 필요한 것만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잘 나오는 첫 번째입니다. 부정어나 only가 문장 맨 앞에서 제시됐을 때 주어 동사, 주절에 있는 주어 동사가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는 경우 첫 번째 도치입니다. 헤이, 도치가 됐다라고 해석이 바뀌겠습니까? 도치는 위치가 바뀐 거지 해석이 바뀌진 않아. 해석은 똑같이 하면 돼요. 어쨌든 이러한 구조로 나온다라는 것.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 부정어. 그건 다음에 합시다. 지금 했다가 괜히 헷갈리겠다. 어쨌든 부정어나 only 나오면 주어 동사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도치가 된다라는 거. 이 말 자체는 어렵지 않죠? 근데 해석은 바뀐다? 해석 안 바뀌어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봅시다. 주어에 나올 수 있는 품사가 명사야. 이해됐죠? 형용사가 주어로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와? 명사라고 해놓고서 못 나와. 알겠어? 그럼 부사는 주어로 나올 수 있을까? 못 나와요. 그럼 전치사 플러스 명사 얘네도 주어로 나올 수가 없겠지? 오케이. 다음 쩔쩔쩔쩔 가. 그런데 얘네로는 주어가 나올 수 없는데 갑자기 동사가 딱 나왔다라는 거야? 얘네는 주어로 들어갈 수 있는 품사가 아닌데 말이야. 그럼 걱정하지 마. 그 동사 뒤에 명사가 있을 텐데. 그 동사 바로 뒤에 뭐가 있을 거라고? 명사가 있을 텐데 걔가 주어야.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얘와 주어의 위치가 어떻게 된 거예요? 도치 바뀌었죠. 정상어순이 아니죠. 도치라고 하는 거야.
마치 곤충이 웃고 있는 것 같지 않니? 오케이. 아하하. 자, 해석은 어떻게 하는 걸까? 위에 건 그냥 해주면 돼. 근데 밑에 건 해석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마치 해석할 땐 주어처럼 읽으면 돼. 그래서 형용사한 것, 부사인 것, 전치사 플러스 명사인 것이라는 말을 붙여주는 게 좋아. 그리고 나서 마치 주어처럼 가는 거니까 은는이가라는 말을 붙여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야. 형용사인 것은, 부사인 것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인 것은 이렇게 읽으면 돼요. 자, 근데 얘는 문법상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따라봐. 수일치는 주어 동사 간에 단수냐 복수냐 걔를 맞추는 거죠. 자, 얘는 해석은 주어처럼 하겠지만 진짜 주어는 아니잖아. 진짜 주어 어디 있어? 여기 있지.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무슨 일치를 해줄 때 얘로 해주는 거야. 그래서 얘가 단수면 얘가 단수고 복수면 복수다. 이렇게. 됐습니까? 다음 세 번째. 자, 여기 이 두 번째에서 파생된 거야. 두 번째에서 파생된 건데 우리가 많이 본 거야. 그게 뭐냐면 요거죠. there 동사 주어져. 사실 이 there가 유도 부사라고 불려요. 어쨌든 부사거든요. 부사예요. 근데 동사가 나왔어? 걱정 마. 뒤에 있는 명사가 주어야. 그러니까 여기서 파생된 거라고. 이해되죠? 근데 해석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대어의 의미가 없어요. 해석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주어가 뭐뭐 한다. 예를 들어볼까? 이거 어떻게 해석할래? There comes a bus. 해석 어떻게 할 거예요? 버스가 온다. 됐지? 얘 해석하지 않아. 그냥 버스가 온다야. 근데 무슨 일치가 중요해? 수일치. 얘가 뭔 수야? 단수니까 comes 이렇게 나온 거야. 괜찮아요? 오케이. 근데 사실 얘보다 더 많이 쓰이는 건 얘가 아닐까 싶어. 동사가 어떤 형태로 나오는 거? 비동사 형태로 나오는 거 있잖아. 그땐 우리가 이렇게 읽죠? 뭐뭐가 있다라고 읽지 않니? 주어가 있다라고 읽잖아. 그래서 There are two apples. 그럼 사과가 두 개 있다라고 읽잖아. 당연히 수의 일치는 얘로 해주는 거니까 복수형이네요. are 나왔고요. 괜찮냐? 어렵지 않죠? 오케이. 자, 하나만 더 갈게요. 소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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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동사 주어 소동주라고 하는. 이게 뭐예요? 이게 해석하자면 주어도 또한 그렇다라는 말이거든. 주어도 또한 그렇다. 됐습니까?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야 되겠죠? 야, 걔, 그 뭐랄까, 그 수영 잘해 이렇게 말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박태환. 박태환 누군지 아십니까? 마린보이 박태환. 박태환 is a good swimmer. 수영 잘하는 사람이다. 사실 졸라게 잘하는 사람이죠. 어쨌든 간에 박태환 is a good swimmer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A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A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 박태환 수영 잘하지 않냐 이렇게. 박태환 is a good swimmer 라고 말하니까 B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태환이 잘하지. 근데 태환이 말고도 어떤 애들 박태환이랑 라이벌 뭐 있습니까? 생각이 안 나네. 아, 괜히 박태환으로 한 것 같아. 바꿀게. 미안해. 예시를 바꿀게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왜? 떠오르지가 않아. 라이벌이. 야, 너 수영 선수 좀 알아? 펩! 아, 씨. 맞아. 펠프스 있네. 고마워. 그럼 이제 박태환이 굿 스위머요. 그러니까 B가 이렇게 하는 거야. So is 펠프스. 걔 이름 스펠링으로 못 쓰고 없고 어쨌든 펠프스. 그럼 이거 무슨 말이야? 펠프스 또한 그치 수영 잘하는 애야. 이렇게 의미가 전달되는 거야. 알겠어?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려운 거 아니야. 자, 그런데 여기서 문법적으로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여기가 is냐 혹은 does냐 시험에 간혹 나올 거야. 여기선 is가 정답이래. 왜? A에서 뭐라고 했어? 박태환 is a good swimmer. 어떤 동사를 썼어? 비동사 썼잖아. 그러니까 so is 펠프스 쓴 거야. 근데 만약에 비동사가 아니라 일반 동사라면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 알지? 일반 동사가 만약에 나왔다면 이때는 is를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써야겠지. 지금 뭐 앞에 비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도 비동사를 썼다라는 무슨 동사 따라해봐. 대동사. 대신받는 동사, 대동사 개념으로 갖다가 이걸 써야지. 얘는 안 된다라는 거야. 여기선. 됐어? 여기까지. 정리하자. 도치가 뭐야? 정상호순이 아닌 거. 가장 자주 나오는 게 부정어나 only 나왔을 때 주어 동사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치. 바뀌는 거. 얘 의미가 바뀔 리는 없죠. 얘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 부사, 전체 플러스 명사로 출발했어요. 근데 뒤에 동사가 나왔다. 그럼 걱정 마. 동사 뒤에 있는 명사가 주어일 거야. 근데 해석할 때는 주어처럼 것은, 것이 이렇게 수요일치 조심하시고 여기서 파생돼서 요거 자주 나오는 꼴이죠. 하나 더. 소동주. 따라봐. 소동주. 주어도 또한 그렇다. 이해되시지? 따라봐. 대동사. 요거 좀 조심하자라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문장이 있었어. It was not only hot today. 오늘 뭐 할 뿐만 아니라 오늘 더울 뿐만 아니라 또한 습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런데 이 not only가 앞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면 얘는 부정어하고 only가 함께 있기까지 하구먼. 그럼 주어 동사가 그대로 나오면 안 돼. 그래서 주어 동사 위치를 바꿔서 나온 거야. 의미는 바뀌어 안 바뀌어? 똑같이 읽어주면 돼. 그래서 날씨가 핫할 뿐만 아니라 습하다고. 됐니? 이 의미 없어 보이죠? 그냥 쓴 것 같죠? 날씨를 나타내기 위해. 비인칭주. 뭐라고 시작? 그래, 비인칭주. 어렵지 않죠? 부정어 앞에 나왔습니다. 주어 동사 위치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도치. Never will I waste time. 나는 시간을 안 낭비할 거야 그 말인데. 자, 요거 알아두자. spend가 쓰다잖아. 소비하다. 뒤에 시간이나 돈이나 노력과 관련된 명사가 나오고 ing가 나오면 여기를 반드시 ing를 써주셔야 되고요. 해석은 뭐뭐 하느라 이렇게 읽으셔주셔야 돼. 그럼 이 동작을 하느라 시간이나 돈과 노력을 쓰다지. 그럼 봐봐. spend 대신에 이걸 쓰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 하느라 시간이나 돈이나 노력을 뭐하다. 그렇지. 그러면
never가 나왔으니까 부정어는 동사를 부정해 주는 거니까 나는 안 할 거야. 뭐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요 말 붙여주면 되잖아. 뭐 하느라? TV 보느라 시간 안 낭비할 거야. 주말에. 넷플릭스 안 볼 거야. 그 말이지. 됐습니까? 467번. Little did I do, little did I imagine. 따라해봐. 준부정. 다시 한번 오랜만에 해보자. 부분 부정이 있었고요. 따라해봐. 완전 부정.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부정어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부정어로 해석해줘야 되는 be far from ing 막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럼 따라해봐. 부분 부정. 부분 부정은 부분 긍정이야. 반드시 그런 건 아니야. 이런 느낌이고. 이중 부정. 부정어 2개 있어요. 상쇄시켜줘야 됐습니다. 자, 따라해봐. 준부정. Rarely, scarcely, hardly, little, few 걔네였어. 다시 돌아갈게. 이거 조금이란 뜻이야? 준부정이죠. 자, 그러면 little did I imagine. 부정어야. 그러니까 주어 동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야, 일반 동사는 스스로가 앞으로 나가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do나 does나 did를 알맞게 써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little did I imagine. 나는 상상할 수 없었다. 뭘 상상할 수 없었어? 동사 모양 다음 대 끊고 조동사. 내가 뭘 상상할 수 없었어? 나의 플랜이 would go wrong. 잘못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됐습니까? hardly, rarely, seldom, barely. 오랜만에 써볼까? 준부정하는 거예요. 준부정. rarely, barely, hardly, seldom, few, little. 거의 뭐뭐 안 타죠? 거의 뭐뭐 안 타. 다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부정어니까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온 거고, 다시 한번 일반 동사는 스스로가 도취될 수가 있어 없어? 다시 일반 동사지. 스스로 도취될 수가 없으니까 따라해봐. do나 does나 did. do, does, did. 더가 아니라 do. 따라해봐. do, does, did. 이 셋 중에 하나를 알맞게 써야 된다고. 됐어요? 이게 원래 I 이거였어. 난 데디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원래 이 말이야. 그런데 부정어를 어떻게 한 거예요? 앞으로 빼준 거지. 주어 동사로 도치시켜야겠죠. 근데 동사를 보니까 비동사야, 조동사야, 일반 동사야? 일반 동사잖아. 스스로 도치될 수가 없기 때문에 do, does, did 중 하나를 잘 써야 돼. 근데 지금 이게 무슨 형이었어? 과거형이니까 얘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어쨌든 hardly did I think. 나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 말이네. 동사 모양 다음에 that 끊고 조동사. 난 뭐라고 생각한 거야? 그가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됐냐? Not until today did I realize it was my fault. 자, 469번은 별표 하나 치시죠. 자, 여기는 나랑 한번 깊게 공부해보자. 써봐. Not A until B 구문이란 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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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A until B 구문이란 게 있는데 이 until이 그냥까지가 아니라 전까지야. 다시 until이 그냥까지라고 읽지 말고 어떤까지라고? 뭐뭐 하기 전까지야. 그럼 읽어볼게. A 하지 않는다. B 하기 전까지.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써보자.
A 하지 않는다. B 하기 전까지. 그럼 물어볼게. 누가 먼저야? A하고 B 중에 누가 먼저야? 그죠? 얘 하기 전까지 얘 안 한다고 했으니까 얘부터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만 하나 더 알고 가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고요. 당연히 얘가 먼저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 B 하고 나서야 비로소 A 한다는 거죠. 얘 하기 전까지는 얘 안 한다고 했으니까 얘 하고 나서야 비로소 얘 한다는 거지? 그치, 얘를 외워주세요. B 하고 나서야 B 하고 나서야 비로소 A 하다거든? 그럼 너네 뭐가 약점인 줄 알아? 이 비로소란 말이 이상하게 안 나와. B 하고 나서야 비로소 A 하다. 알겠죠?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 그럼 볼게. 헤이, 예문 하나 써보자. I didn't realize the fact until yesterday 라는 말이 있어요. 두 가지로 다 해석해보자. 나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 어제 전까지. 이래도 돼. 근데 뭐도 돼? 얘도 돼. Not A until B잖아. 그럼 어제가 돼서야 비로소 그 사실을 깨달았다. 얘도 돼. 따라해봐. 비로소. 어제가 돼서야 비로소 나는 그 사실을 깨달았다. 괜찮아요? 자, 요건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나가야 할 게 있습니다. 도치가 왜 될까를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강조하려고 뭐 하려고? 강조하려고 앞에다가 뿅 나가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다시 도치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 하나가 뭐라고? 강조하려고 앞으로 빼는 거야. 그러면 이 not A until B 구문이라는 것도 강조하려고 앞으로 뺄 수 있겠지? 자, 그런데 이 not A until B 구문에 있어서 강조할 수 있는 놈은 정해져 있어요. 걔만 강조할 수 있습니다. 걔만 강조하셔야 돼요. 걔가 누구냐면 얘예요. B만 강조해야 돼. 나머지는 강조 안 돼. 다시 not A until B 구문에서 누구만 강조할 수 있다고? 얘만 강조할 수 있어. 근데 독특한 게 뭐냐면 얘가 강조돼서 나온다는 얘기겠지. 그때 얘하고 얘가 같이 나와. 그냥 외워주면 돼. 얘만 강조된다고. 여기까지 이해됐지? 근데 누구하고 같이 나오는 거야? not until. 누구? not until. 누구? 다시 한번 not until. 누구? 이 같이 나온다고. 그래서 써보자. not until yesterday. 됐지?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됐는데 아까 전에 명수쌤이 말하길 부정어나 only가 나오면 주어 동사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 그치? 여기 얘만 강조된다고 했잖아? 그리고 not until이 같이 나오지.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야. 여기까지 됐지? 그런데 부정어가 나왔으니 주어 동사를 어떻게 해야 돼? 도치.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I realized잖아 원래. 일반 동사는 스스로가 나갈 수가 없으니까 do나 does, did를 알맞게 써야겠죠? 지금 과거형이니까 오케이. realize the fact 하면 됩니다. 끝.
해석은 어떻게 해? 1번으로 하면 잘 안 될걸? 오히려 이때 몇 번으로 하는 게 좋아요? 따라해봐. 어제가 돼서야. 자, 끊고 비로소 뭐라고 시작? 어제가 돼서야 비로소 뭐라고 시작? 나는 그 사실을 깨달았다. 됐어? 자, 정리하자. 다 했어. 나대 연틸 비구문이라는 게 있었어요. 1번은 직관적입니다. 쉬워요. 맞잖아? 근데 2번을 외우라고 했어. 얘가 먼저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강조 얘기가 나왔어요. 도치해주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뭐라고? 강조해주기 위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구문도 강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대 연틸 비구문을 강조할 때 누구만 나올 수 있다고? B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얘가 외로웠나 봐. 누군가를 끌고 나와. 그게 누구였어? 나던틸이었어.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야. 근데 부정어가 나왔으니까 주어 동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먼치. 그래서 완성된 게 이거예요. 해석은 2번으로 하는 게 자연스럽다. 됐어? 그럼 저거 봐봐. 자, 읽어보자. 오늘이 돼서야. 뭐라고 시작? 끊고 싶어야 돼. 비로소 내가 깨달았다. 지금 동사 모양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온 것으로 보아 대시 생략됐지. 뭘 깨달은 거야? 그것이 나의 잘못이라는 걸 깨달은 거야. 오늘이 돼서야 비로소 내가 깨달은 거야. 그것이 내 잘못이라는 걸. 됐지? 됐어. 원래 문장 이거였겠죠? 한번 살려봅시다. It was my fault until today. 이거였겠죠.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잖아. Not A until B 구문, 그지? 뭐 이렇게 나오면 해석이 쉬워요. 그런데 이 not A until B 구문이 강조를 위해 도치가 됩니다. 근데 도치될 땐 누구만 나올 수 있다고? B 파트만 나오는 거야. 근데 혼자 나가기 아쉬우니까 누가 나와? 같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렇게 나왔는데 이해되죠? 부정어가 나왔으니까 주어 동사를 시킨 게 이렇게 나온 거야. 됐냐? 동사 모형 다음에 대신 생략 가능. 자, 봅시다. 반가워요. 그럼 도치시켜주면 돼요. 그녀가 거의 아침을 먹지 않는다죠. 그러면은 얘가 앞으로 나왔잖아. 그럼 주어 동사를 어떻게 해야 돼? 도치시켜줘야 돼. 근데 이시 조동사야 비동사야 일반 동사야? 일반 동사는 스스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헷갈리면 쓰라고. do나 does나 did 중 하나를 써야 돼. 현재라면 do나 does 중 하나일 테고 과거라면 did를 쓰겠지. 그 다음에 이 둘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주어와의 수일치를 보면 되잖아. 그지? 그런데 지금 보니까 현재지. 그러니까 얘는 탈락이지. 주어가 단수지. 그럼 뭘 써야겠어? 그치, does 쓰면 돼. 그럼 seldom does she, 여기는 원형 써야 되는 겁니다. eat breakfast 쓰면 되는 거야. 됐니? 자, 똑같아. 한 번 더 해보는 거야. 나돈니 A 버돌수 비구문이지. A뿐만 아니라 B도 뭐뭐하다 그 말이잖아. 얘가 앞으로 나갔어요. 도치시켜줘야 됩니다. 부정어 원리 보이니까. 그런데 무슨 동사예요? 일반 동사지. 스스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헷갈림 쓰라고. do나 does나
did 셋 중 하나를 써야 되는데 지금 무슨 형이야? 그럼 얘만 쓰면 되는 거야. 그럼 not only did he 그 다음에 여기 made 쓰면 안 돼. 여기 나갔으니까 원형 나와야 되는 거야. Not only did he make a promise 한 다음에 나머지 똑같이 쓰는 겁니다. but also 뒤에 안 바꿔요. 똑같이 써줘야 돼요. 여기만 바꾸는 거야. 그는 약속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지켰다는 얘기예요. 자, 도치 끝난 줄 알았는데 더 가죠. 언더가 전치사 아니냐? 전치사 뒤에 명사가 나왔어요. 동사가 나왔네? 주 어디 있겠어? 그죠? The remote control이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해석할 때는 그냥 것은 붙이라고 했죠. 테이블 아래에 있는 리모컨이다 하면 되잖아. 해석할 땐 그냥 가. 근데 문법적으로 중요한 건 무슨 일치? 리모트 컨트롤 단수니까 is 나온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Out of the windows comes the delicious smell of fresh bread. out of가 전치사요. out of가 뭐라고? out of가 전치사인데 그럼 당연히 뒤에 명사가 나오겠죠. 근데 중요한 건 얘가 어떠한 뜻을 갖고 있냐는 거잖아. 뜻은 세 가지가 있어요. 정말 잘 나옵니다. 제발 까먹지 좀 마. 첫 번째는 오히려 from이 더 많이 쓰여요. out of 가장 많이 쓰이는 게 from이야. from. 두 번째, out of 뒤에 숫자가 나오잖아. 그러면은 뭐뭐 중에서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가 out of the window. out of the window 밖으로야. 밖으로. 오히려 세 번째가 밖으로야. 물론 여기서 문맥상 얘도 되고 얘도 될 것 같아요. 해보니까. 가보자. 그럼 얘가 전치사라는 걸 알면 뒤에 명사 나왔으니까 범위를 어떻게 잡아줘야 돼? 요렇게 잡아줘야 돼. 잡을 수 있겠어? 그럼 동사 나왔는데 쫄 필요 없죠? 주 어디 있어? The delicious smell. 맛있는 냄새, 빵의. 명사, of 명사가 하나에 주어져. 그럼 해석해봐. 창문 밖으로. 뭐라고 시작! 창문으로부터. 뭐라고 시작! 온다. 뭐가? 맛있는 냄새. 갓 구운 빵의. 됐죠? 여기 왜 comes야? 수일치. 이게 단수잖아요. 맛있는 냄새. 이렇게. 알겠죠? There are. 이건 있다죠, 있다. 뭐가 있다? 32 students. 자, 32명의 학생들이 있다. 우리 클래스에. 됐습니까? 너네 몇 명이라고 했지? 학급에? 27이면은 괜찮네요. 그죠? 27. 나 몇 가지 있었지? 40번 때까지 그래도 난 있었던 것 같은데. 갈수록 줄어듭니다. 팍팍팍팍. 1학년 몇 명인 줄 알아? 모르지? 나도 몰라. 자, 가볼게요. 자, 413번. I like to watch soccer games and 소동주. 내가 뭘 좋아한대? 축구 게임 보는 거. like, 좋아하다, 싫어하다는 뒤에 투부정사, 동명사 둘 다 됩니다. 이거 좋아하는데 누구도 또한 그렇다? 내 브라더도 또한 그렇다. 여기선 그렇다는 건 뭘 받은 거야? 앞에 내용 받은 거죠.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질문. 여기 왜 is가 안 되지? 도치에서가 아니지. 왜 is가 안 되냐고.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그치. 따라해봐. 대동사. 앞에 비동사 아니죠? 내가 보는 걸 좋아한다고 했지. 마이 브라더도 좋아한다는 얘기잖아. likes to 같이 이거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일반 동사로서 일반 동사니까 does를 받아야지 is로 나오면 안 된다는 소리야.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 했잖아. 됐어? My grandmother, 그래, 할머니가 is a good cook.
요리사래. 좋은 요리사. And so is my mother. 이거 무슨 말이겠어? 우리 엄마도 또한 그렇다라는 건 우리 엄마도 또한 요리사. 됐습니까? 시험 뭐가 나와? 얘가 나와. 여기 왜 더스가 아니야? 요번엔 더스가 틀려. 왜? 그렇지. 이제 알겠어? 아무것도 아니지? 여기 비동사니까 이렇게 쓴 거잖아. 이걸 뭐라고 한다고? 따라해봐. 대동사. 앞에 동사 대신 받는 동사 대동사라고 하는 거야. I haven't achieved. 내가 성취하지 못했네. My New Year's resolution. 새해 결심. 성취하지 못해왔대. Neither. 부정어 나왔으니까요. Neither have I. 나도 성취하지 못해왔어. 여기 왜 have가 나왔어? I haven't achieved. 이거야. 요거 받은 거거든. 그러니까 나도 성취하지 못해왔다고. 근데 부정어가 나와서 주어 동사가 되는 거야? 그치. 나도 성취 못해왔어. 이렇게 얘기한 거야. But we'll do better next year. 항상 미루죠. 이렇게. 달라져야 될 거 아니야. 이제 고2인데 조금씩 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도치 끝이에요. 질문 있습니까? 뭐 생각보다 어렵지 않지? 자, 그러면 넘어가서 우리들은 생략과 공통구문을 배우게 될 것이요. 생략이 왜 될까? 생략이 왜 돼요? 앞에 나왔으니까 생략되는 거 아니야? 다시 생략이 왜 돼? 앞에 같은 내용이 나왔으니까 생략되는 거 아니야? 생략 구문이 그거예요. 그리고 원래 여러분들이 문법을 배울 때 생략 구문과 공통 구문을 같이 배우게 되는데 꼭 뭐 비슷한 맥락이에요. 여기서 공통이라는 건 똑같이 나온 건 묶인다. 그 말이에요. 그게 공통이라는 건데 무슨 말인지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 우선 생략부터 보도록 합시다. 여기 생략된 거예요. 왜 생략됐겠어? 앞에 나왔으니까. The sun shines. 태양이 낮에 비추고. 그리고 달이 밤에 비춘다. 됐습니까? 여기 앞에 나왔기 때문에 뿅! 아무것도 아니야. He said. 그가 말했어. 동사 모양 다음에 주어 동사 또 나왔네. 대생략. 그가 말한 내용이 뭡니까? He would write me. 그죠? 그가 나한테 편지를 쓰곤 했지. 글을 쓰곤 했지. 라고 말한 거야. But he hasn't. 그는 hasn't written to me. 요즘 나한테 안 써. 그 말이지. 여기 왜 이렇게 생략된 거야? 앞에 나왔으니까 요렇게만 나와도 알아서 이해해라! 그 말이 되는 거지. 앞에 나왔으니까 다시 쓰기 싫다! 이런 의미에서. 됐어요? He intend가 뜻이 뭐죠? 뒤에 투부정사를 보통 불러서 뭐뭐 할 의도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그는 intended to call him. 나는 그에게 전화할 의도가 있었어. 하지만 까먹은 거야. forget 기억하고 까먹고 기억하고 까먹고 할 것을 까먹었다. 했던 것을 까먹었다. 전화하려 의도였는데 할 것을 까먹었네. 여기 왜 생략된 거야? 앞에 나왔으니까.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pretend는 뭐뭐인 척하다야. 역시나 뒤에 투부정사가 나옵니다. 뭐뭐인 척하다 그 말이야. 그럼 난 무엇인 척했어요? pretended to be fine. I pretended to be fine. 좋은 척했죠. 하지만 I wasn't. 좋지 않았다. 내가 해석 어떻게 했어? 멋지 않았다라고 했어? 여기 그런 말 없었는데. 근데 네가 알아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어려운 말 아니죠? 자, I can't see you today. 내가 너를 볼 수는 없어.
But I can tomorrow. 아이, 왜 뭐가 생겼겠어? 내가 너를 오늘 볼 순 없지만 내일. 그치? See you.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481번. 483번. A bird in the hand. 새인데 어디에 있는 새야? In the hand. 어디에 있는? 손에 있는 새. A bird. 몇 마리? 한 마리가 is worth. 뭐만큼의 가치가 있대? 덤불. 무시. 덤불에 있는 두 마리라고 읽어야겠지. 왜? 한 마리, 두 마리일 거 아니야. 알겠어? 여기서 birds를 살려서 해석하셔야 돼요. birds. 잠깐만. proverb. 속담인데. saying도 속담이죠. 이게 무슨 말이야? 눈앞에 있는, 손에 가지고 있는 한 마리가 저 덤불 속에 있는 두 마리만큼의 가치가 있대. 얘가 A야. 네 눈앞에 있는, 네가 사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바로 눈앞에 있는 무언가. 얘는 저기 멀리 떨어져 있어. 더 좋아 보이긴 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단 소리야? 네 눈앞에 있는 거, 네가 활용할 수 있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단 소리입니다. 됐어요? A가 B만큼의 가치가 있다란 소리야. A가 B만큼의 가치가 있다. You should look. 보아야 해요. 뭐를요? Both ways. 양면을. 알겠지? 언제? when ing는 우리가 수거처럼 거의 본 거 아닐까? 뭐 할 때? 거리를 건널 때.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둡시다. 이게 부사절이니까 끄는 거잖아요? 자, 하나 알아두자. 부사절이 뭔지는 알지? 부사절. 이렇게 할게. 부사절 접속사에서 이 부사절이잖아. 이 부사절 접속사에서 주어하고, 근데 이 주어가 대명사일 때 말이야. 대명사인 주어와 비동사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다시 따라해봐. 부사절 접속사에서, 그럼 여기지. 여기에서 대명사 주어와 비동사는 뭐가 가능하다고? 이 문장 봐봐. 이해되죠? 그래서 when ing 이렇게 우리가 익숙하게 여기는 그 구문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아닐까? We ate snacks. 우리가 깎아 먹었다는 거죠. 뭐 하는 동안에? While we are having a chat. 대화하는 동안에 그 말이겠지. 근데 뭐 부사절 접속사에서 따라해봐. 부사절 접속사에서 대명사 주어와 비동사는 뭐가 가능해? 이해되나? 그렇지. 그래서 while ing인데, while ing는 while이 동안의 반면에라는 뜻이 있잖아. while ing로 나오면 무조건 동안이야. 뭐뭐 하면서 동안에. while ing는 무조건 뭐라고? 뭐뭐 동안에 뭐뭐 하면서야. 자, 이제 공통이라고 나와 있죠. 공통은 거기 그림이 나와 있는 걸 봅시다. 몇 페이지냐면 169페이지에 위에 보면은 뭐 예문들 나와 있고, 뭐 XA, XB, AX, BX 나와 있지. 정말 머리 아픈 수학 공식 같은 거. 한번 읽어보자. 읽어보면 돼요. 자, 읽어봅시다. 공통 구문이 뭐래? 문장의 한 어구가, 그러니까 한 어떤 내용이, 한 어구가
한 내용이 두 개 이상의 어구의 공통으로 연결되는 것. 자, 공통으로 묶인다는 소리야. 공통으로 묶인다. 거기 보시면 XA 플러스 XB 나와 있지. A에도 X가 있고 B에도 뭐가 있어? X가 공통으로 있다는 소리야. 공통으로 있으니까 묶자 그 말이야. 그래서 공식을 봐봐. 어떻게 나온 거야? X 묶고 A 플러스 B 이렇게 나와 있죠. 그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자, 보자. 예문을 볼게요. 공통어구 X는 앞이나 뒤 또는 앞뒤 모두 있을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야? 또 예문 보면 돼. She was kind and she was considerate. 이런 말이 있어. She was라는 말이 앞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어? 뒤에도 있지. 그래서 묶자는 거야. 그래서 she was kind. 그녀는 착하고 사려 깊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뒤에 있는 she was 삭제됐잖아. 자, 하나 더 볼게. 자, no one can live by himself and for himself. 누구도 스스로 살 수 없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 수도 없다. 그 말이지. himself가 묶이지. 그래서 뒤에 거 남겨둔 거야. 앞에 거 삭제하고. 됐어? 자, 하나 더 볼게. They have lived in Spain. 그들은 스페인에서 살아왔다. 하지만 they won't live. 그들은 스페인에서 살지는 않을 것이다. 됐어요? 자, 그래서 in 스페인이 묶이지. 그래서 뒤에 거 남겨두고 앞에 거 삭제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자, 공통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공통됐으니까 묶은 다음에 중복되는 걸 삭제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네가 헷갈릴 만한 게 있어. 어쩔 때는 앞에 게 삭제되고 어쩔 땐 뒤에 게 삭제되잖아. 왜 그런 거야? 를 알아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지 않았냐? 그지? 해봐. 앞에 게 중복되잖아? 야! 앞에 게 중복되잖아? 그럼 얘를 날리는 거야? 뒤에 있는 거 날려? 알겠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뒷거 날렸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그 말이 어디 있는 거야? 그 말이 여기 she was kind and she was considerate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해됐어? 근데 나머지 두 개 있지? 나머지 두 개는 요거야. 봐봐. 요거는 앞에 게 중복된 거예요. 이거는 볼래?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돼 있지? 얘는 앞에 게 중복된 거지? 얘는 어디 게 중복된 거야? 색깔로 구별시켜 줄게. 뒤에 게 중복된 거죠? 뒤에 게 중복됐어. 뒤에 것이 중복되면 요번에는 앞에 걸 날리면 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앞에 걸 날렸으니까 요번에는 이따구로 쓴 거요. 예문 3개 봤었지? 그 첫 번째 예문이 이거였고 두 번째, 세 번째 예문이 이거요. 그거 봐봐. 알아서 확인해. 됐어? 근데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떤 게 생략됐는지 뭐 찾아라 그런 거 안 나와요. 그냥 개념상으로만 설명한 겁니다. 자, 그럼 읽어보자. He was exhausted. 그는 너무 지쳤대. 그리고 잠이 들었대. 원스가 부사절로 쓰이면 뭐뭐 할 때 그런 뜻도 있죠. 그가 집에 도착했을 때. 됐습니까? 물론 if란 뜻도 있지만. 그럼 여기서 원래 이거였다라는 거야.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게 중복됐죠.
앞에 게 중복되면은 어디 걸 날린다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야. 근데 뭐하러 이렇게 살려서 해석하냐. 그냥 병렬 구조구나 하면서 읽으면 되지. 됐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말이 어려운 거야. He messaged. 그가 메시지를 보냈고 그리고 그녀가 모든 팀 멤버들에게 전화를 했대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가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를 보낸 대상이 안 나와 있죠. 보시면 알겠지만 얘랑 누구랑 이 메시지를 보낸 대상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뒤에 게 중복됐죠. 뒤에 게 중복되면 어디를 날린다고 했어? 자, 앞에 걸 날린 거예요. 근데 생각하지 않고 읽으면 되잖아 그냥. 계속 가면 돼. 그녀는 좋아하고 즐긴대. 사이언스 픽션을. 똑같죠? 여기서 그녀가 좋아하는 대상이 안 나온 것 같잖아. 뭐겠어? 사이언스 픽션이야. 중복되죠? 뒤에 게 중복됐죠? 뒤에 게 중복돼서 앞에 걸 날린 거예요. 근데 생각하지 않고 읽어도 되잖아. 다시 한번. 그지? 그래. 말이 어려운 거야. 자, 487번부터는 그냥 읽겠습니다. 뭐가 중복되는지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I learned the importance. 내가 중요함을 배운 거죠. 근데 무엇의 중요함을 배운 겁니까? Being on time. 제때에 오는 것. 그죠? 그리고 and는 무슨 구조야? 병렬 구조죠. 그럼 not delaying things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ing 모양끼리 있는 것 같지 않니? 제때에 오는 것과 뭔가를 미루지 않는 것의 중요함을 배운 거예요. 됐습니까? 그냥 읽으면 되는 것이다. I accepted. 나는 받아들였지만 마크는 거절했어. 그게 뭔데? 바로 invitation. 초대장. 초대. 무엇에 대한 초대? 그녀의 birthday 파티에 대한 초대를. 그죠? 그럼 여기 받아들인 대상 여기였던 겁니다. She's busier. 그녀는 더 바빠졌어. 하지만 she가 중복된 겁니다. 그녀는 바빠졌지만 more excited. 좀 더 흥분하는 거예요. 흥분된 상태인 거예요. than usual. 평소보다. 됐습니까? 오케이. 주어가 중복돼서 앞에 게 중복되면 뒤에 거 날린다. 자, 이제 마지막 유닛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삽입하고 동격인데 삽입이 뭐겠어? 그냥 정말 삽입 뿅 하고 들어간 거예요. 칠판 보실까? 여기 뿅뿅 삽입 깝치고 들어간 거야. 삽입 깝치고 들어간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 깝치고 들어가 있는 걸 뭐라고 한다고? 여러 가지가 있어. 삽입이 원래. 근데 여기서는 하나만 배울 거야. 알아보기 쉬워. 어떻게? 컴마는 너의 친구지. 컴마로 나올 거야. 이렇게. 그럼 얘는 없는 셈 쳐주면 되겠지? 그럼 잡아. 삽입된 거야. 그럼 어떻게 읽으면 돼? vegetable juice. 야채 주스가 없다고 쳐봐. 좋다. 하지만 not tasty. 맛은 없다. 이렇게 읽으면 돼. 원래 이 문장인데 얘가 뭐가 된 거야? 어떻게 알아챈다고? 그치. 굳이 읽자면 건강의 목적으로. 됐습니까? 그러니까 삽입은 알아차리기가 쉬워. 중간에 컴마 잘 보면 돼. 491번 볼까요? Eat, Pray, Love. 책 이름이네요. 출판된 2006년에. 잘 봐. 컴마도 있지만 다시 컴마도 있지만 얘도 있어. 확 이거. 그럼 얘죠. 어쨌든 어떻게 됐다라는 거야? 삽입. 이렇게 나와도 되고 당연히 컴마로 나와도 다른 거야. 똑같은 거야. 그치. 어쨌든 삽입. 2006년에 출판된 이거 책 이름이지. 어쨌든 그것은 memoir. 회고록이다. 누구의? 어쨌든 이 사람의 회고록이다라는 거야.
of his family members I have learned are friendly. 어디가 삽입이야? 그렇죠. 내가 배운 내용. 어쨌든 all of his family members, 모든 가족 멤버들 내가 배웠어. 배운 내용이 뭔데? 모든 사람들이 뭐다라는 거야. 이 동사에 대한 수일치 어걸로 하는 거죠. 내가 배운 내용이 뭐야? 그 사람들 다 뭐하다는 거야? friendly, 친절하다. 됐어요? 오랜만에 합시다. 명사 다음에 ly 나오면 형용사죠. 무조건 ly다 라고 해서 부사 안 됩니다. 형용사 뒤에 ly가 나와야 이게 부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friend는 친구니까 친근한, 친절한 이렇게 되는 거였죠. beautifully, 아름답게 이렇게 되는 것이었고. 그러니까 원래는 요거야. I have learned가 맨 원래 앞에 있는 건데 그냥 짝 뿅 요렇게 나왔다.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컴마로 알아보기 쉽다라는 거. 여기서 삽입절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컴마로 알아차리기 쉽다니까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돼요, 얘는. 그래서 사실은 짐은 the most talkative person, 가장 주절주절이 되는 사람이다라는 거지요. 최상급이잖아. 굳이 읽자면 어떤 짐이야? 앉아있는 어디에? At the front of the class. 자리 앞에, 그 수업 그 교실 앞에 앉아있는 짐이라는 친구. 관계대명사네? 맞잖아? 근데 관계대명사 앞에 컴마가 있어. 그럼 무슨 정용법이라고 한다고 했지? 그치, 계속적용법이라고 했던 거야. 됐어요? 계속적용법엔 대시 존재하지 않아요. 좋습니다. The date of the midterm exam.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final이라고 하죠. 미드텀은 중간고사입니다. 그럼 중간고사 날짜죠. As she said. 그녀가 말했듯이. As she said. 그녀가 말했듯이. 혹은 처럼. 해석되겠죠? 그녀가 말한 것처럼. 그녀가 말했듯이 둘 다 되죠? 그녀가 말했듯이. 그럼 여기까지가 주어고요. 명사, 분명사. 중간고사 날짜가 수동태네요. was changed. 변화되었다. 바뀌었다. to 어디로? 다음 주로.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캐나다인데 어떤 캐나다입니까? 역시나 관계대명사의 무슨 정용법? 계속정용법엔 대시 존재하지 않아요. 자, 캐나다인데 어쨌든 어떤 캐나다입니까? 두 가지 언어를 공식적으로 갖고 있는 어쨌든 그런 캐나다 사용합니다. 뭘요? 두 가지, both A and B. 영어와 프랑스 불어를 사용합니다. 됐어요? He is, as I told you before. 그는 삽입절 여기 있죠? 내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말했듯이. 내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전에 말했듯이. 그는 뭐다라는 거야? funny, 재밌고 창의적인 사람이다. 됐습니까? 자, 이제 오늘의 5개의 문장을 확인하고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자, 따라봐. 동격이 뭐야? 동이 무슨 동자일 것 같아요? 같을 동자야. 그럼 동격이라는 건 같다라는 거죠. 자,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빠밤빰빰 빰빠람빰빰. 김광섭 누구야? 알 리가 없지? 김광섭이 누구냐면 저 고등학교 시절에 가장 싸움을 잘하던 친구 이름이에요. 알 리가 없잖아. 이게 알 리가 없지? 이거 누군지 알아. 내가 원래 평소에 김광산 했는데 그분은 제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김광섭 하면은 이제 우와 뭐 이러던 애였어. 야인이었지, 야인. 어쨌든 관심도 없고 우린 알 리도 없어요. 그러면 야, 이렇게 말을 썼으면 뭔가 설명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설명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컴마를 줍니다. 김광석 컴마 준 다음에 뭐 야인이다. 야인. 명수 고딩 시절 야인이었다. 지금 뭐 하는지 관심도 없고요.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컴마 야인. 됐습니까? 자 그럼 봐봐. 영어도 똑같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얘와 얘의 관계가 뭐하다는 걸 알 수 있어?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 컴마가 어떤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동격이야. 그런데 이 컴마만 쓰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어떤 역할들이 있거든요. 그걸 저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컴마였던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 두 번째 5월을 써도 돼. 생각해봐. 박명수 또는 영어 선생님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그럼 또는이라는 말을 통해서 박명수와 영어 선생님이 같다라는 걸 나타낼 수 있죠? 오케이. 자 우선은 보겠습니다. 이거 안 적어도 돼요. 다시 한번 적어드리겠습니다. 자 멕시코 시티가 뭐예요? 모를까봐 설명해 주는 거야. 해석은 즉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동격 해석은 즉이라고 하시면 돼요. 멕시코 시티 즉 뭔데? 원어보다 복수명사죠.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래요. 그런가 봐요. 세계에서. 그것은 주어 동사 길면 끊고서. 그것은 has 가지고 있다. 많은 흥미로운 지역들을 갖고 있다. 됐습니까? 왜 interested가 아니라 interesting이죠? interesting이죠. 왜? 지역이 느낄 리가 없죠. 재미를 주는 거죠. 그래서 현재 분사 써야지 interested는 안 된다. 오케이. 497번. 넘겼니? 좋아요. 좋아. 이 사람 있나 봐. 누군지 모르니까 즉 이 사람 누군데? 우리 엄마의 여동생이네. 그 사람은 간호사다. 됐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컴마뿐만 아니라 5월도 동격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죠. GPS 또는이라고 읽어도 되고요. 역시나 동격이니까 즉이라고 읽으셔도 돼요. 동격인 게 파악되면 즉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GPS가 뭔데요? 즉 Global Positioning System인데 주어 동사 길면 끊고서 그것은 준사역 동사니까 부어 여기 있죠. 그것은 도와줘. 누가? 우리가 장소를 찾는 것을 도와줘. 준사역 동사 have 같은 경우에는 이 부어 자리에 원형도 투부정사도 되죠. 자, 그리고 여기에 명사 다음에 of ing가 나오면은 이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거든. 됐어요? 이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야. 그럼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 명사와 동명사는 동격 관계야. 다시 이 명사와 동명사는 무슨 관계라고? 동격 관계인데 사실 더 중요한 건 해석이죠.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물론 뭐뭐 동사는 것이잖아. 동사는 것의 명사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뭐뭐 하는 안명사 이렇게 가셔도 돼요. 동사는 것의 명사 뭐뭐 하는 안명사 둘 다 됩니다. 읽어볼게요. I hope 나는 희망합니다. 대신 생략됐죠. 내가 뭘 희망하는 거야? Achieve, accomplish, fulfill 너의 꿈을 성취하길 희망합니다. 잘 봐. 이걸 알잖아? 그럼 어떤 꿈? 이렇게 갈 수 있어. 그럼 어떤 꿈을 성취하길 원해? 사업가가 되는 꿈이죠. 이루기를 원한다. 다시요. 나는 원한다 끊고 네가 꿈을 성취하길 원한다. 어떤 꿈? 사업가가 되는. 이렇게 직독직해 느낌 익숙하게 만드셔야겠다. 자, 다음에 두 문장이 남았네요. 역시나 중요한 겁니다. 자, 보시죠. 자, 이거 하기 전에 한번 정리를 좀 하고 갈게.
그럼 동격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A와 B의 관계가 같다라는 걸 뭐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컴마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고 이때 해석은 즉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A와 B의 관계가 같다라는 걸 오어를 통해서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이거 또는도 되지만 즉이라고 하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였어요. 다음 세 번째 명사 오브 동명사라고 했을 때 이게 사실은 동격 관계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해석이잖아요. 해석할 때는 뭐뭐 하는 것 동사하는 것의 안명사 요래도 되지만 뭐뭐 하는 안명사 얘도 된다라는 거예요. 둘 다 알고 계시고요.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을 나갈 텐데 이 마지막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타이틀은 동격 대절이라는 거예요. 대구가 아니라 대절이라는 건 뒤에 주어 동사 모양 나온다는 거죠. 가봅시다. 요거 설명하면 오늘 수업 마무리예요. 자, 여기 명사가 있어. 명사가 있는데 그냥 명사가 아니라 추상명사예요. 추상명사가 뭔지 알아? 모르겠잖아. 추상적이잖아. 따라해봐. 색깔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것. 색깔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명사가 추상명사야. 일반적으로 그래. 자주 나오는 거 보여줄게요. 자, 빌리프어트 믿음. 노란색 믿음. 까칠까칠한 믿음. 이런 거 있어 없어? 없어. 시적 표현 말고 일반적으로 없는 거예요. 추상명사입니다. 그럼 신념도 마찬가지 아닐까? 검은색 신념, 부드러운 신념. 아, 시적 표현 말고. 시적 표현은 원래 문법적 파괴를 허용하잖아요. 그런 거 말고 이거 추상명사인 거야. 알겠지? 루머는 어때? 이렇게 말해봐. 오렌지 루머 말 안 되죠. 보들보들한 루머 말 안 되죠. 무슨 명사라는 거야? 추상명사. 하나만 더 할게. conclusion. 결론. 회색 결론. 말 안 되죠? 추상명사인 겁니다. 딱딱한 결론. 말 되는 것 같은데요? 아이씨, 안 되는 거야. 이런 거 다 추상명사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러한 추상명사 다음에 뒤에 대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주어 동사의 정체가 뭔 격이라는 거예요? 동격이라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해석이잖아요. 해석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주어가 동사한다 라는 주어가 동사한다 라는 주어가 동사한다 라는 주어가 동사한다 라는 이렇게 가시면 돼요. 봐서 우리가 성공할 거라는 믿음. 우리는 결혼할 수 있을 거다라는 신념. 지구가 곧 망할 거라는 루머. 됐죠? 그래서 주어가 동사한다 라는 이란 말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근데 문법적으로 하나 중요한 게 있어. 이거는 그냥 외워. 나중에 써먹을 거니까. 이 뒤에 완벽한 문장이 나옵니다.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고?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고? 그럼 관계대명사랑 차이점이 뭐야? 관계대명사도 앞에 명사 있잖아. 걔는 무슨 문장이 나왔지만 관계대명사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왔지만 동격은 무슨 문장이 나온다고? 오케이. 나중에 할 겁니다. 우선 알아두세요. 자, 여기까지. 끝. 그럼 동격 대절은 어떤 명사에 주로 쓰이고 추상명사가 뭔데? 색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거. 예를 들어 이런 것들 등등등이 있어. 뒤에 대절이 등장했을 때 이 대절을 뭐라고 한다고? 동격 대절이라고 하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게 해석이지. 해석 어떻게 해? 라는. 근데 무슨 문장이 나온다? 보자. 그럼 요렇게 읽어야겠지. 희망은 믿음이다. 뭐라고? 시작.
뭐라고? 믿음이다. 근데 어떤 믿음이야? 뭐라는 믿음?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치. 모든 것은 가능하다라는 믿음이라고. 명사 꾸며주듯이 가면 돼. 근데 관계대명사랑 차이점이 뭐냐고. 관계대명사는 명사 하나 빠진 느낌 있잖아. 근데 얘는 아유 명사 빠진 거 없네. 이 형식 완전한 문장이라는 거예요. 야, 마지막 문장입니다. 500개를 채웠어. 대단해. 자, 질문 하나 해볼게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그러면 뭔가 꾸며주는 듯한 느낌으로 가야 되는 걸까? That. 그렇지. 사실인데 어떤 사실이야? 뭐라는 사실이야? 라는 뭐라는 사실이야? Could mess up, 망칠 수 있었다. 내가 뭘 망칠 수 있었어? 우리 팀의 계획을 망칠 수 있었다. 사실 이 made 만들었다. 누구를 어떻게? 좀 더 조심스럽게 목적 부어줘. 나를 좀 더 조심스럽게 만들었다. 됐냐? 오케이. 자, 박수 한번. 자, 천일문 입문이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함께 따라왔더라면 정말 대단하신 거고 여러분들은 이제 초보를 탈출하신 겁니다. 초보는 탈출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너를 보고 항상 느끼는 거 아니겠니? 초보는 탈출한 건데 여전히 초보는 맞긴 해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맞겠다. 생초보를 탈출한 거야. 근데 중급은 아니죠. 여전히 초보긴 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 왔던 거 정말 대단하다는 거 인정! 하지만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우리는 다음 next level을 가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정신무장 제대로 하시고 자, 잘했습니다. 앞으로 더 가셔야 돼요. 앞으로도 함께 하길 응원합니다. 여기까지. 자, 경례 빔!